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꼭 알아두셔야 될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부동산은 내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처분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일단은 장남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이걸 처분한 다음에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동산을 장남 명의로 하는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 말을 믿고 그냥 인감을 날인해 줬다가 나중에 장남이 나 나눠주기로 한 적 없는데? 뭐 이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우리는 우애가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일 때는요. 그냥 장남 명의로 한다라는 협의서에 그냥 인감 날인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처분해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내용도 꼭 협의서에 들어가도록 해서 인감을 날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서에 그 내용을 넣기가 어렵다면은 뭐 다른 문서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꼭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괜히 협의서 쓸 때 좀 불편하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장남 명의로 하는 그 협의서에 인감 날인했다가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진짜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형제 간의 우애는 우애대로 깨지고 그 다음에 내 권리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서에 작성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녹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빙을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법정 지분대로 등기할 테니 인감도장을 보내라 라는 상황입니다. 장남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장남이 상속재산 처리하면서 법정 지분대로 등기할 테니까 인감도장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법정 지분대로 등기할 때는 인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남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만 알려드리면 돼요.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할 때는 인감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을 보냈는데 그 경우에는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나의 상속 지분을 되돌려 받으려면 상속 회복 청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 간의 우애는 우애대로 깨지고 또 소송하는데 비용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사실도 협의서 작성하시기 전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존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와 남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을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빨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인감도장 빨리 찍으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 막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상황도 모르면서 어영부영 도장을 찍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나 남동생은 가져간 증여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가져갈 몫이 없고 오히려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아니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소송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유류분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물론 그 경우에도 내가 현금을 정확하게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을 정확히 가져갔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고도 그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굳이 협의서를 작성해서 그런 상대방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속인이 기존에 증여받은 그런 재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내 권리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다른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기존에 그 증여받은 재산 내역을 파악해서 내 권리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든 그런 정확한 어떤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이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대충 합의하시고 나면 금전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우애는 우애대로 또 망가져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시기 전에 꼭 이 영상 보시고 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